제 이름은 수강 끊으실 때 다 아셨겠지만, 제 이름은 노승봉이고요. 이름은 다 알 거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역학을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역학을 하는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역학에는 재료역학, 그리고 구조역학, 그리고 동력학. 우리가 하는 역학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1장서부터 단면의 성질, 단면 성질부터 8장인가? 기둥? 8장. 기둥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구조역학으로 들어갈 건데, 구조역학은 제가 하는 수업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면 일단 에너지법 할 거고요. 에너지법에는 사실 가상인법이나 카스텔리아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에너지법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좀 계산기를 좀 활용을 해서 실제 에너지법을 좀 쓸 겁니다. 에너지법하고 초진각법, 그리고 모멘트 분배법, 그리고 공획보법, 그리고 중요도는 크게 떨어지지만 사면 모멘트, 그리고 또 케이블, 그리고 트러스, 이게 다 이제 구조역학 쪽으로 들어가고요. 동력학은 그냥 동력학 하나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케이블하고 트러스. 비중으로 보자면은 사실 얘가 비중이 가장 크죠. 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얘가 이제 기본이긴 한데, 근데 또 시험의 유형을 보면 구조역학에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재료역학 쪽에 또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에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재료역학하고 구조역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동력학은 사실 동력학만 놓고 본다면, 동력학만 놓고 봐도 한 10주를 강의를 해야지 동력학을 좀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의 동력학은 그렇게 내용이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한 일주일, 그러니까 1.5회 정도만 해주면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력학은 나중에 더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시험 합격하시고 그때 깊게 파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료역학, 구조역학, 동력학을 할 거고요. 지우고요. 이제 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 장 단면 성질. 단면 성질 중에 저는 일단 우리 교재로는, 책으로는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 단면 성질 중에 저는 단면 이착 모멘트 먼저 할게요. 자, 단면 이착 모멘트. 이렇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X축이라고 그러고, Y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면이 있을 때 DA라는 미소 단면이 있고, 그리고 이 미소 단면의 도심까지 거리를 우리가 Y,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단면 이착 모멘트의 정의는, 역학적 정의는 이렇죠. 예를 들어서 IX라고 한다면은 인티그랄 Y제곱의 DA가 역학적 정의죠. 근데 역학적 정의인데, 도대체 정의는 정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죠. 역학적 정의가, 미소면적에서 미소면적 곱하기 떨어진 거리까지의 제곱. 결국은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막 계산을 하다 보면, 특히 응력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처진각, 뭔가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자꾸 나오니까
그때마다 뭐 이거를 계속 풀기도 그렇고 해서 야, 그때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걸 우리가 단면이차 모멘트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막 접근하고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 뭐 삼각형, 원형 정도는 한 번만 유도해보고 외우고 그냥 가자. 특히 사각형 같은 경우는 T형 단면이나 H형 단면 이런 것들이 모두 사각형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은 가장 중요하고 또 쉬워요. 자, 그러면 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y제곱 곱하기 da라고 했어요. 그럼 iy는 y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x제곱 da가 되겠지 뭐.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요거를 r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IP 그래서 이제 극단면이차 모멘트인데 얘 역학적 정의는 r제곱 곱하기 DA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역학적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R제곱 그러면은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A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결국은 극단면이차 모멘트 IP는 IX 플러스 그냥 IY가 가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없죠. 뭐, 책은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지만, 내가 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한번 구하고, Y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역학적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에 대해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따 도심에 대한 건 따로 배우겠지만, 뭐, 똑같은 대칭 단면에서 도심은 딱 가운데 있죠. X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Y, 여기 DY로 해볼게요. 전체 높이가 h니까 반이니까 2분의 h씩 이렇게 가겠죠. 자, 정확하게는 이 y는 여기 이제 da가 되는 거죠. 그 미소면적. 정확하게는 미소면적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y로 정해야 되는데 이 값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나 뭐 역학적으로는 의미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IX를 구하고 싶어. IX는 Y제곱의 DA래. 그럼 DA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미소면적. DA는, 여기서 DA는 B 곱하기 DY 해버리면 DA가 되는 거죠. 네. B 곱하기 DY. 그럼 D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X는 인티그랄 Y제곱의 DA 대신에 B 곱하기 DY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죠.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플러스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플러스 2분의 H. 이 값은 결국 2 곱하기 0에서 2분의 H. 그러니까 0에서부터 2분의 H 두 번, 위열이 두 번 한 거랑 값이 같아요. Y제곱의 B, DY. 자, 우리가 쓰는 계산기로는 이거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집어넣고 엔터 치면 답을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쉬우니까 이제 손으로 푼다 그러면은 y제곱이니까 y에 대해서 y제곱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이 되겠죠. 예. 그러면 2 곱하기 b 2 곱하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2 곱하기 b 곱하기 3분의 y 3승 0에서부터 2분의 h까지 하면은 3승 들어가니까 8, 8, 3, 24, 2 12분의 bh 3승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에 대해 단면이차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냥 DA만 찾아갖고 그냥 요거 제곱해갖고 그냥 계산기를 돌려버리면 나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H.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노트에 있으니까 적는 것도 좋으신데 노트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노트랑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죠. 자, 이번에는 얘가 DA야. IX는 Y제곱의 DA. DA는 B 곱하기 DY. 똑같지, 아까 거랑. 뭐만 틀려요? 구간만 틀린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인티그럴 Y제곱의 B 곱하기 dy. 구간은 0에서부터 h까지. 0에서부터 h. 얘는 자승이니까 적분하면 3승 내려오니까 3분의 y 3승 0에서 h까지 하고 b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bh 3승. 도심에서는 12분의 bh 3승이고 이 사각형의 맨 하단 축에 대해서는 3분의 bh 3승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값을 저 12분의 bh 3승보다 이걸 저는 더 많이 써요. 이거보다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 그러면 저걸 한번 요걸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저걸 해보면 지금 저거대로 한다면 여기서 3분의 1 b 곱하기 높이 2분의 h의 3승 두 개 해도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저거 한번 해보면은 3분의 1 b 곱하기 h는 2분의 h의 3승 위아래 두 개 2 하면 역시 12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심이 아니고 4분의 h 4분의 3h 이 축에 대해서 단면차 모멘트를 구해라? 복잡하잖아요. 근데 3분의 b 곱하기 높이의 3승 플러스 3분의 b 곱하기 높이의 3승 하면 이 축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더 많이 써요. 물론 12분의 bh 3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도심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12분의 bh 3승인데 도심축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쓰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 요건 다시 좀 지우고요. 자, 그럼 이미 축에 대해서 단면이차 모멘트.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사각형이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죠. 자. X축. 이미 예축 X고, 여기는 이 사각형의 도심. 전체를 H라고 놓고, B라고 놓는다고 하고, 그리고 Y0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임의의 축에 대해서 이 도형의 단면이차 모멘트는 얼마냐라는 거죠.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면, IX는 인티그랄 거리의 제곱 곱하기 미소면적 DA라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제곱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니까 Y 플러스 Y0의 제곱에 DA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풀면은 y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0 플러스 y0의 제곱이 되겠죠. 요 가로에 있는 거 전개시키면. 자,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2 y0의 y 플러스 y0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요 안에 있는 거 그냥 전개해서 푸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y제곱의 dA 플러스 얘는 정해진 값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면 2y0의 인티그랄 y의 dA
플러스 상수래매 y 제곱에 제로의 제곱에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저기서 한 거잖아요.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그죠? 얘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얘는 x바라고 할게요. 그 얘는 상수고 그냥 미소 면적을 적분하면 그냥 면적 되는 거죠. 얘는 y 제곱에 제로 y 제로의 제곱 곱하기 a 되는 거고 얘는 이따 할 거지만 얘는 인티그럴 y 곱하기 dA는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그 면적의 도심과 그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얘는 0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심을 지나는 단면 1차 모멘트는 제로.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미 축에 대해서는 도심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더하기 면적 곱하기 y제곱의 제곱이다. 아주 매우 중요한 식이 나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식. 그래? 그러면은 이 식으로다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네 라는 거죠. 요 식으로다가 요걸 한번 풀어서 요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잘 밑에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우고 이쪽 가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시면서 오늘 첫날인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첫날부터 막 적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하는 게, 뭐 이거 자체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저기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조금 나한테 조금 좀 부담스럽다 하면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수업이 뒤에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는 또 다시 또 다 보이고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축에 대해서 ix 플러스 a y 제로의 제곱을 가지고 저는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도심까지 거리가 여기는 y 제로가 뭐 2분의 h가 되겠지. 뭐 2분의 h. 여기 전체가 h고 이러면 그럼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 되고, 자, 면적 b 곱하기 h 곱하기 이 도형에 떨어진, 그러니까 도심까지 이 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2분의 h의 제곱 하면 12분의 1 4분의 1 12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bh 3승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도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단면일차 모멘트는 인티그랄 y제곱 곱하기 d라고 했죠. 단면일차 모멘트나 단면일차 모멘트 앞에 인티그랄 적분한다는 뜻은 뭐예요? 계속 더한다는 얘기죠.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에 대해서 더하는 거는 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요걸 하나 한번 더 볼게요. 다시 요 그림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야, 나는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서 3분의 b 곱하기 h의 3승 해서 3분의 b 곱하기 요만큼 높이를 빼버려도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같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산식이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은 숫자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편하게 3분의 b 제일 큰 a 높이의 3승 마이너스 b 높이의 3승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아까 했던 그 3분의 bh 여기다가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평행 측정기를 이용하지 않고 3분의 BH 3승을 이용해서 한번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1 B 곱하기 H 전체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H 플러스 Y0가 되겠죠. 자, 전체 높이는. 그죠? 그러면은 Y0 플러스 2분의 H의 3승. 그리고 이건 난 빼고 싶어. 마이너스 3분의 1 B 곱하기 요 높이는 어떻게 돼요? Y0에서 2분의 H 빼면 되죠. Y0 마이너스 2분의 H의 3승 해서 문자가 되는 계산기를 놓고 해보면은 얘가 12분의 BH 3승 플러스 B 곱하기 H 곱하기 Y0에 제곱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이 12분의 BH 3승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더 많이 활용합니다. 자, 사각형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면 됐고요. 원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X축이고 Y축이야. 자, 원에 대한 방정식은 우리가 다 알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죠? 이 반경이 R이라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원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반경이 R이라면. 그죠? R이라면. 자, 그래서 이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여기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 구하는 거는 조금 사실 복잡하긴 했어요, 과거에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식만 세워주고 똑같은 원리에 식만 세워주고 계산기에 넣어주면 답을 바로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저는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y라고 그러고 여기를 미선으로 d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ix는 도심에 대한 ix는 뭐 y 제곱에 여기 역학적 정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da는 이게 da가 되겠죠. 네. 이렇게 미소 길이에 잘랐으니까 얘가 da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나는 d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알겠어.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이 길이를.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지, x. x. 여기서 여기까지도 x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2x잖아, 2x.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나는 x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넘겨서 루트 씌워버리면 되잖아. x는 r제곱 마이너스 y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둬. y제곱에 x인데 2x니까 2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dy. 구간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인데 단면차 모멘트는 지금 같은 경우 대칭 경우는 0에서 r까지를 한 번 더 해줘도 되니까 2 곱하기 0에서 r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기에 이거 집어넣고 딱 계산해보면은 답을 주죠. 근데 이 r이 제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절대값 씌어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스킬이 좀 생기면 수직바 세워갖고 r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만 넣어줘버리면 절대값은 싹 저절로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얘가 4분의 파이 r 4승이라는 값을 주죠. 그 얘가 r은 2분의 d니까 2분의 1에 4승하면 16이 되니까 16 곱하기 4니까 64분의 파이 d 4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제 우리 대부분의 지침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치환적분을 하고 해서 좀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 수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해주면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 그러면은 이 세로 반원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똑같잖아. y에 dy, 여기 da야. 그리고 x. 이것은 그냥 x죠. 아까는 한쪽 더해체가 2x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x. 그러니까 x니까 y제곱 해주고 x는 r제곱 y제곱에 dy. 구간은 0에서부터 r까지 두 번 곱해줘. 아까 이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 하나 없어진 거죠, 요거. 요거 하나 앞에 2 없어진 거잖아, 반쪽이니까. 그럼 답은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저거 절반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128분의 파이 d 4승 나오는 거죠. 뭐 계산 하나마나 내가 저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128분의 파이 d 4승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유도는 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I 값을 구하든지 뭐 이따 뒤에 배우겠지만 뭐 전단상수를 구하든지 뭔가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은 원에 대해서 절반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자, 그럼 하나 더 보면은 여기 노트에 있는 겁니다. 4분의 1 원이야. y dy야. 여기는 빨간색 x. 얘는 어떻게 돼요? 바짝 하나 써주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구간이 0에서 r까지 위아래에서 두 개 했는데 이 식에서 0에서 r까지니까 이 2자 하나 또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 하나만. 얘 절반이 256 나오겠지. 256 그죠? 256 파이 d 4승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하나만 똑같이.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싶겠어요. 그래? 자, 하나만 더 하고.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우리 책에 있지만, X축, Y축. 얘 어떻게 해요? 얘는 EX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 Y, dy. 얘는 EX 저쪽 거랑 똑같죠. 근데 구간은 밑에 없으니까 0에서부터 그냥 R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식이 나오겠죠. 이식을 하자면 IX반은 어떻게 돼? IX반은 Y제곱에 2X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2 써주고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dy 해주고 구간은 0에서부터 R까지고 0에서부터 R까지. 자,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거, 이 2가 요 안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상수니까 값은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128번.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DA만 찾아주면 돼, DA. 그죠? DA만 구하면 돼. 네. 자, 그런데 제가 출제자라면, 야, 그래. 요 축에 대해서는 256분의 파이 D 4승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게 박아니야. 야, 이 사각형, 그러니까 4분의 1 원 또는 반원에 대한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뭐야? 라고 저 같으면 출제자라면 전 출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저렇게 쓰기에는 좀 뭐 헷갈리네. 이 원이 또 요 도심만큼 또 평행 이동한 걸로 해서 원의 방정식을 새로 세워줘서 해도 답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매우 간단하게 아까 잠깐 했던 평행축 원리를 이용하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도심축에 대한 거, 이 노란색으로 하면, 야, 그럼 이따 제가 하겠지만, 이 반원 또는 뭐 4분의 1원에 대한 도심까지 거리는 3파이분의 4R. 예, 이거 이따 하겠지만, 요 값은, 빨간색. 이 값은 3파이분의 4R입니다. 또는 3파이분의 R이 2분의 1이니까 3파이분의 2D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따 제가 할 거지만, 이 원에 대한, 반원에 대한 도심까지 거리 3파이분의 4R 정도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풀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자, IX는 IX 바 플러스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꺼려진 거리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얘는 지금 256분의 파이 D 4승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요 축, 이 도심축에 대해 단면적 모멘트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넘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IX 마이너스 A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제곱해버리면 IX가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라면은 256 파이 D 4승 마이너스 원에 대한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4분의 1원이니까 면적이 거기에 4분의니까 16분의 파이 D 제곱이 면적이겠죠. 여기 이 4분의 1원에 대한 면적은 16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 요 축에 대해서 구한 게 256분의 파이 D 4승이니까 여기서 떨어진 이 도심까지 거리의 제곱. 이 값은 우리가 이따가 유도는 하겠지만 외우고는 있어요. 3파이분의 4R 또는 3파이분의 2D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부 D로다가 했으니까 3파이분의 2D에 제곱 해버리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해요, 구하기가. 얘도 마찬가지지, 뭐. 얘에 대한 거를, 이 칸이 좁아갖고, 요거 지우고, 얘에 대한 거를 한번 그러면 또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구하면은 요 밑에 X축에 대한 마이너스 A 곱하기 똑같이 해서 이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128 파이 D 4승 마이너스 면적 4분의 파이 D 4승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8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면적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역시 3파이분의 2D에 제곱해버리면 이 반원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내가
저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서, 아, 저거에 대한 개념이 64분의 파이 d 사승이가 이렇게 자르면 절반, 이렇게 잘라도 절반, 이렇게 자르면 거기에 또 절반. 근데 거기에 도심을 지나는 단면차 모멘트를 구하고 싶으면 평행 측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거죠. 아까 사각형 3분의 BH 3승 아까 제가 잠깐 유도했잖아요. 예, 그게 118회 때 25점짜리 문제 중에 한 부분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만의 풀이법이긴 한데 책에 저렇게 풀으라고 나와 있는 책은 없더라고. 근데 저 같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 충분히 저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 난이도도 낮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사각형에 대한 거 좀 여러 가지 푸는 방법, 원에 대한 거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뭐 사각형하고 원에 대해서 단면차 모멘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삼각형 해볼게요. 자, 우선 요 X축, 이 하부에 있는 X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역학적 정의는 이거라고 했죠? 얘는 불변이에요, 불변. 어떤 상황에서도 쟤는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소 면적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까지 거리를 y라고 그러고, 미소 길이를 dy라고 하고, 얘가 da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얘를 b라고 했으니까, b 다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b 다시 곱하기 dy 해버리면은 뒤에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잖아요. 삼각형이니까 비례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분의 b분의 h는 b-분의 요거 하면 되잖아. 요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y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그렇죠. h-y가 되겠지. 그러면은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b분의 h는 b-분의 h-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b-는 여기 샥 뒤집어서 가면 되잖아. h-y 곱하기 h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비례식 이용을 해서 비례식이니까 뭐 크게 뭐 좀 어려운 거. 그러면 끝났지 뭐. x는 y제곱에 이렇게 쓸까요? b dy 는 y제곱에 b 대신에 h-y 곱하기 h분의 b dy. 구간은 그냥 구간 잡아줘야지. 여기서부터 h까지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h까지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오냐? 제 노티스. 12분의 bh 3승. 간단하잖아요. DA만 찾으면 되니까, DA만.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도심은 알죠? 우리가 3분의 h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림을 다시 지우고, 자, 이번에는 옆에다 할까? 자, 삼각형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도심 3분의 h 위치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저는 요거를 저 그림과 같이 b라고 나왔고 여기를 h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 내가 만약에 12분의 맨 밑에 접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이 축에 대해서 12분의 b지 3승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평행 특정을 이용하면은 엄청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ix는 ix바 플러스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ix는 넘어가면 되잖아. x x 마이너스 a 곱하기 제곱. 자 그러면은 아까 저기서 12분의 bh 3승 곱하기 마이너스 면적은 2분의 bh 2분의 1 bh 곱하기 떨어진 거리 3분의 h 그죠? 3분의 h에 제곱하면 36분의 bh에 3승하고 매우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구하고 싶어 그럼. 아까처럼 나는 이렇게 구하고 싶어. y dy 그리고 얘를 b-라고 하고 싶어. 얘를 da야. 얘를 또 구해야 되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조심해야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 응? 적분 구간이 틀린데 요것도 약간 차이가 나죠.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요 값은. 안 써놔서 헷갈릴 수도 있지. 3분의 h고 3분의 2h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h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2h 마이너스 y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b-를 한번 구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똑같네? b분의 h는 b-분의 요거죠? b-분의 3분의 2h 마이너스 y 해서 b-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가니까 역시 h분의 b 가로치고 3분의 h 마이너스 y하고 아까랑 약간 틀리죠? 요게. 아까 요거였는데 요거 좀 틀리죠? 높이가 좀 틀려졌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면 y제곱이니까 y제곱 써주고 b' 곱하기 dy니까 b''가 h분의 b 3분의 h 마이너스 y 3분의 2h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은 참 시험 치고 나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죠. y제곱 by 곱하기 dy 구간은 어떻게 돼? 구간은 마이너스 3분의 h에서 3분의 2h까지 빨간색 마이너스 3분의 h서부터 2h 해주면 답이 자, 사각형 도심에 대한 거 12분의 bh 3승 맨 밑에 쭉 3분의 bh 3승 원형 64분의 파이 d 4승 삼각형 뭐 128을 외우든지
얘가 좀 더, 36분의 베이지 3승.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야 돼. 지금 할 때마다 우리가 뭐 유도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막 전개해서 막 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험 종 치는 거죠? 예. 계산기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학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삼각형도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자, 그러면은, 11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먼저 볼게요. 10페이지에 극간성 2차 모멘트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IP는 IX 플러스 IY, 그거는 아시겠죠? 아까, R제곱, DA다 보니까 R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그 정도만 그냥 아시면 돼요. 단면 2차 모멘트. 더 뭐 디테일한 거는 뒤에 가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는, 단면계수라고 그래갖고 Z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Z라고 표시되어 있는 책도 있고, S라고 표시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저는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S라고 바꿔주시고요. 건축에서는 주로 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Z는 이제 소성단면계수 할 때 쓰는데, 근데 책을 보면 아직도 Z라고 표현한 책들이 토목 쪽에는 많이 있어요. 뭐가 맞다고 딱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면계수라고 정의를 하죠. 단면계수는 도시밀전원 임의축에 대한,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값의 그 축에서 가장 먼 수직거리를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단면 2차 모멘트 뭐 기본이지만 잠깐 찍고 가면 자,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바는 IX 12분의 BH 3승. 이게 B고 이게 H면 자, 이렇게 되죠. BH 3승 이렇게. 자, 그때 S는 나누기 가장 먼 거리라는 거죠. 여기 또는 여기. 그럼 가장 먼 게 2분의 H죠? 여기서는. H니까. 2분의 H를 나눠버리면은 S는, 그러니까 이게 딱 뒤집어서 곱해준 거니까 6분의 BH 제곱하고 나오는 거죠. 기본인 거죠. 삼각형은? 삼각형은 3분의 H고 3분의 2H고. 자, 여기에 대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바라고 하면 얘는 36분의 BH 3승이 되네. 그죠? S는 가장 먼 거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은 단면 계수가. 그래서 저는 얘를 뭐 S탑 하면은 IX바 나누기 3분의 2H 그리고 S 이게 저만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기 하셔도 되고. 저는 S 바탕 밑에 뭐 S1, S2라고 해도 되죠. 얘는 IX 바 즉 36분의 BH 3승하고 3분의 H에서 단면 계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비대칭이니까 X축에 대해서는 비대칭이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은 64분의 파이 D 4승이고 가장 먼 거리가 2분의 D니까 어떻게 돼요? 32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고요. 자,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수업하면서 한번 유도한 거고요. 16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16페이지 문제 한번 보고 계셔봐요. 나는 이거를 y제곱 곱하기 d를 인테그럴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잡아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잠깐 지우고 그림 그리는 사이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머릿속에 푸는 플랜을 한번 잡아보세요. y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삼각형은 아닌 거죠, 그죠? x제곱. 2차 방정식, 2차 폼선이죠? 이 도형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저는, x축에 대한 것만 할게요. y축도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y, dy, dy. 얘가 da가 되는 거죠. 그럼 y제곱 곱하기 da 적분하면 끝나는 거네, 그죠? 이 da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되네, 그죠? 자, 이 길이는 이 y는 kx의 제곱이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x축 방향으로는 x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x지 x. 요 구간은 여기가 a라며 전체가. 그러니까 a-x 하는 거죠. a-x. 그죠? 그러면 a-x니까 x는 여기서 넘겨갖고 해주면 되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da는 a-x의 dy인데 여기서 x는 k분의 y 루트 해버리면은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y는 kx니까 밑으로 내려서 k분의 y 루트 씌워버리면은 맞죠? 지금 틀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y 제곱에 da니까 a.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값을 x에다 저장해 놓고 좀 깔끔하게 가는데 아직 계산기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뭐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구간은 0에서부터 이 문제에서 b램의 높이가 b,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k 값이 살아서 나오죠, 계속. 자, 그런데 요 도형의 요 구간에 대해서는 b는 a, b는 k, a의 제곱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요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k는 a 제곱분의 b, a가 이상해서 a 제곱분의 b를 풀어놓고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좀 계산기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수직바 세워갖고 k는 a 제곱분의 b 넣어버리면 답이 딱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정석적인 방법이고, 자, 쉬운 풀이 방법. 지금 우리 책에서는 별해 해갖고선 나오는 방법. 그거 한번 해볼게요. 별해 해갖고. 이게 더 쉬워, 이거는. 별해.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 새롭게 한번. 우리가 이 단면이차 모멘트를 배우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적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적분식을 만들어내는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굳이 뭐 단면이차 모멘트만 뭐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분식을 세워 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y축이고 x축이야. 얘가 y는 k x의 제곱이야. 자, 그 별해라고 나온 거는 어떻게 잘랐냐면은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dx 이렇게 자른 거지. 예.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dx고,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지 뭐 y. 그죠? 그리고 축은 x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사각형 단면적 모멘트 평형식 할 때, 평형식 하기 전에 했던 거, 밑에 접하는 축에 대한 단면적 모멘트는 3분의 bh 3승 했었죠? 자, 미소거리를 잘라냈으니까, 자, 미소 단면적 모멘트는 3분의 1 b 높이의 3승, y 3승, dx다라는 거죠. 이 엄청 쉽지 뭐. 자, 그러니까 없애. 이번에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0에서부터 a까지. 그 대신에 y는 어떻게 해요? k x의 제곱이라는 값을 넣어줘야죠. x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는 아까 저기랑 똑같이 a제곱분의 b 해서 넣어주면 뭐 수직바 세워서 k는 a제곱분의 b 넣어주면 아주 쉽게 풀린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책에 별해 나와 있는 거, 제 노트에는 안 써놨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별해입니다. 사각형 미소하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b, 여기서 b는 dx이죠? h, y의 3승. y 대신에 k 곱하기 x제곱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고 이거 조건 넣어주면 똑같은 답이 나요. 이게 훨씬 쉽죠? 훨씬 쉽죠. 요것도 조금, 요 방법도. 다음 문제 풀면서 이 방법 한 번 더 할게요. 21페이지 4번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단면이차 모멘트 딱 요 문제까지 풀고 이렇게 1시간만 투자하면 단면이차 모멘트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요. 단면이차 모멘트가 순수 재료역학이라 사실은 우리가 접하지 않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계산기 도움 좀 받고 그러면 단면이차 모멘트 여기서 벗어날 게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험 되게 많이 쳐봤거든요. 20번 넘게 쳐봤는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단면이차 모멘트 요축에 대해서. 자, 저는 우선 우리 교재의 풀이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대한 풀이는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이 책 뒤쪽에 가면 풀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대한 풀이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풀면. 그리고 제가 노트에 써놓은 제 풀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야.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 풀이는 어떻게 했어요? 얘를 딱 떼냈죠?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y지 뭐. 사인 커브. 이 위치마다 y 값은 다 틀리죠.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이 하면 단면이차 모멘트, 미소 길이에 대한 미소 단면이차 모멘트는 3분의 bh 3승, 그죠? 3분의 1 b고 3분의 1
B, 맨 좀 뒤로 가고, B, Y의 3승, 없애주고, 인티그랄. 구간은 여기서 여기니까 오메가분의 파이 해주면 되죠? 0에서부터 오메가분의 파이. 이러면 그냥 답 나와요. Y 대신에 요거 A 곱하기 사인 가로 오메가 곱하기 X. 하면 다 그냥 한 줄이면 나와, 한 줄이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미수로 따라서 사각형으로 해서 해주면 이거 한 줄이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제 풀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본 건데요. 뭐 교재에 나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만의 방식이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정의, y제곱 곱하기 dA.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제 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얘가 DA죠. D. 역학적 정의, IX. Y제곱은 그냥 Y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따가 Y에 대해서 조건할 거니까. 그럼 D는 dy 곱하기 요 길이가 나와야 되죠.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계산기가 없으면 거의 구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 자, y는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 이거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 x에 대해서. 그냥 하려면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죠. 근데 계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솔브 y는 a 곱하기 사인 가로치고 오메가 곱하기 x 콤마 x는 해버리면 x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 계산기가. 그게 제가 노트에 쓴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x값이 하나는 여길 거고 하나는 여기 있겠지. 이 거리는 하나는 x1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x2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2야. 그죠? 그럼 여기는 뭐 얘를 x2라고 할까? 제가 노트에다가 뭐라고 써야지 모르겠어요.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한다면 x1 마이너스 x2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계산기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얘에서 얘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구간은 이렇게 잡아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계산기를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솔브. 자, 그러면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IX는 인티그랄 Y제곱에 X1 마이너스 X2 그 값이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계산기에다 넣으면 되니까 X1 마이너스 X2 곱하기 D Y 해주고 구간은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까지 얼마예요? 사인은 최대값이 1이잖아. 코사인도 최대값이 1이고. 그럼 이 높이는 A지, A. 그죠? 0에서부터 A, 소문자 A. A까지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풀이는 책이 없죠. 이건 제가 만든 풀이니까. 계산기의 능력을 가지고 만든 풀이니까. 교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한번 또 풀어주고, 2번 풀어주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계산기는 어떻게 해요? 각도가 라디안으로, 처음에 딱 3 라디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다 라디안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편해. 그리고 만약에 라디안 대신에 뭐 문제에서 각도가 30도다 그러면은, 우리 파이 버튼 딱 누르면 거기에 동그란 거 하나 있죠? 그 디그리 표시니까 30 동그란
땡 해주면 그냥 30을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산기에는 전부 라디안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실수도 안 하고. 자, 얘기 나온 김에 라디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2시. 네. 그러셨어요? 네. 자,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라디안에 대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라디안? 아씨, 그냥 디그리 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왜 라디안? 자, 이게 뭐냐? 자, 라디안은 뭐냐면은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요걸 L이라고 할게요. 요게 R일 때 요게 1 라디안입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각도로 우리가 1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디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L은 R 세타가 성립을 하는 거죠. L은 R 세타. R이고 1 라디안이니까 R 곱하기 1 하면 L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 호의 값하고 이 현의 값 뭐라 그래 이거 이 직선 값하고 이 곡선 값의 길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원래는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L은 R 세타라는 건 이 곡선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타가 겁나 작아. 뭐 0. 무슨 몇 라디안, 0.01 라디안 해봐. 그러면은 요 곡선의 길이나 직선의 길이나 같죠, 거의 같은데 역학에서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같다. 그때 길이는 어떻게 해요? R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 세타로 곱해줘 버리면 그냥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우리가 역학을 하면서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역학에서 쓰진 않겠지만 또 하나의 식이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 면적은 2분의 1 R L이라고 성립을 해요. 자, 그래? 2분의 1 R 한 바퀴 돌리면 뭐야? 잠깐. 죄송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하고 해야겠다. 자, 요거 다시 올라올게요. 자, 그러면은 1라디안이 얘랑 반경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360도일 때는 몇 라디안이냐라는 거죠. 한 바퀴 잡아 돌리면 호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해요? 2파이 R이죠? 한 바퀴가. 얘가 R 곱하기 X 세타래. X 세타 라디안이래. R 없으니까, 2파이네? 즉,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네? 나오는 거죠. 180도는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면적 A는, 지금 하는 거, 요건 뭐,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2분의 1 R, L, 이렇게 되죠.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L은 R, 세타, 이렇게 되죠. 한 바퀴 잡아 돌려. 2분의 1 R 곱하기 한 바퀴 잡아 돌린 세타는 2파이 라디안이라며. 2파이 없어져. 파이 R 제곱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구나. 이렇게도 라디안에 대한 건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기는 우리 공학 역학에서는 라디안을 주로 많이 쓰죠, 라디안을. 이거 여러분들 계산기가 라디안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라디안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답은 산으로 가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오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신 거지. 이게 다 예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일차 모멘트, 단면일차 모멘트로 갈게요. 단면일차 모멘트. 자, 맨 앞에 단면에서 이래서 단면일차 모멘트 한번 볼게요. 단면일차 모멘트의 정의, 역학적 정의.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역학적 정의. 역학적 정의. 아까 단면차 모멘트는 X축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는 Y제곱 곱하기 DA였는데 단면차 모멘트를 우리가 뭐 저는 노트에 G라고 했는데 Q라고 할게요. 우리 책에서 뭐 Q라고 많이 하는데 Q는 Y 곱하기 DA예요. Y 곱하기 DA.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는 제로이지. 도심에서 도심까지 거리가 제로니까. 자, 근데 단면차 모멘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가장 큰 거는, 그 어떤 도형의 도심을 찾기 위해서 단면차 모멘트를 가장 많이 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달능력을 구할 때 전달능력식에 단면차 모멘트를 이렇게 조합돼서 전달능력식이 나오는데 그때도 쓰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단면차 모멘트, 도심을 구할 때를 가장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역학적 정의는 있고 단면의 도심은 단면차 모멘트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단면차 모멘트를 구한다면 도심은 Y축에 대한 도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놨어? QA 이렇게 돼 있죠. QA. 자, QX라고 할게요. A.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Q는 Y, DA.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식을 한번 참 보세요. 내가 여기에 대한 단면차 모멘트에 대한 식을 세운다면 거기서 y 하나만 딱 떼놓고 딱 합해서 딱 붙이면 되네. 그죠? 도심을 구할 때. 뭔가 곡선이거나 이렇게 비정형적인 거를 구할 때. 자, 그리고 책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 또는 이렇게 돼 있죠. 뭐 또는 이게 이제 뭐 사각형의 삼각형 직선 형태로 되어 있다면 A분의 YI, A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면차 모멘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T형 단면을 한번 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여기를 10이라고 하고 두께를 1이라고 하고 여기도 1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인티그랄 또는 자, 그러면은 그 직선, 사각형에 조합된 형식으로 하면은 굳이 뭐 적분하고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면적 곱하기 그 면적에 대한 도심까지, 면적 곱하기 그 도심까지. 자,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단면일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따가 요거 쓰는 건 제가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 노란색. 자, 요 도형에 대해서 단면차 모멘트를 Q라고 할게요. QX라고 할게요. QX, 이 X축에 대한 거. 그러면은 면적 곱하기 그 면적의 도심까지. 우리가 지금 뭐 사각형, 삼각형 뭐 이런 거 도심은 아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면적 A라 1번 면적 1번 2번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A1 즉 A1 A2 라고 한다면 얘를 굳이 쓴다면 A1 곱하기 뭐 Y1 플러스 Y2 플러스 곱하기 A2 플러스 Y2 뭐 이렇게 쓸까? 문자로 쓰는 건 좀 헷갈려. 어쨌든 숫자로 넣어볼게요. 숫자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단면차 모멘트는 면적 곱하기 그 면적, 그 도형의 도심까지 거리. 자, 그러면은 면적 1 곱하기 10 곱하기 도심까지는 5 플러스 1 곱하기 10 곱하기 도심까지 거리는 10 플러스 0.5. 그죠?
10 플러스 0.5 하면 단면일차 모멘트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도심이야. 도심.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도심이야, 도심. 내가 도심을 알아야지 뭐 뭔가를 막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 도심을 알아야지 얘가 뭐라 그러면은 이쪽은 인장이 가해지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압축이 가해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도심이야. 그러니까 도심 이때 y바는 q 나누기 a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q에다가 a는 a1, a2 1 곱하기 10 플러스 1 곱하기 10 여기서 구한 값을 넣고 이거 지우고 다시 할까? 그럼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0 플러스 1 곱하기 10 곱하기 10 플러스 0.5 하면 y바가 나온다는 거죠. y바가.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 우리가 쓰는 게 도심을 찾기 위해서 쓰는 거죠. 도심을 찾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은 사각형의 조합이기 때문에 면적 구하기가 너무 쉽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 나오니까. 도심도 사각형이니까 딱딱 중간에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쉬워요. 근데 대부분 실무나 이렇게 뭔가를 문제 풀 때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순수하게 지금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비선형 도형을 주고 도심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테크닉을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한 거는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용하는 거 요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노트에 뭐 붙어 있나? 반원 붙어 있네. 제 노트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6페이지. 조금만 이따 쉬었다가. 자. 이렇게 돼 있어. 반지름이야. R이야. 좋아. R이야. 아까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할래. Y, dy야. 이때 뒤에는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x는 r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겠지. 그럼 q는 y의 da야. 얘는 자 da는 da는 어떻게 해요? 아까 했던 거 2x 곱하기 dy잖아. x는 이거고 아까 우리 단면 2차 모멘트 했던 거. da만 찾으면 단면 1차 모멘트든 단면 2차 모멘트든 다 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도심을 알고 싶어. q분의 a야. 물론 반원에 대한 단면적은 알죠. 쉽죠. 4분의 파이 d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8분의 파이 d 제곱 해도 되는데 한번 테크닉을 써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q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y에 x, 2x 2 곱하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dy. 구간은 0에서부터 r까지. 이 방향. 자, 얘는 물론 8분의 파이 d 제곱 해도 되지만 내가 이걸 구했어. 얘 하나만 빼면 되잖아. 그죠? 면적은 그냥 이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y 하나 빼면 되니까 0에서부터 r까지 2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냥 이렇게 이거 한번 넣은 거 그대로 카피해서 계산기 집어넣고 y 하나만 딱 지워버리면 나오는 거죠. 3, 8분의 4R 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또는 8분의 파이, 이거 이제 R로다가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동그란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 집어넣으면은 또 답이 나오겠죠. 자, 아직 쉬는 10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딱 보고 갈게요. 중요한 문제. 자, 우리 노트로는 7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 이게 실전 문제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책으로는 21페이지, 제가 풀어놓은 노트는 7페이지. 도심을 찾으래, 도심. 자, 요 X축에 대한 도심을 찾을게요. 자, 도심 찾기 전에, 아까처럼 단면이차 모멘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여기 쫙 끊어가고 3분의 dx 곱하기 y의 3승 해도 쉽게 나오는 거고. 그죠? 이쪽으로다가 미소면역 해갖고선 뭔가 좀 돌려친 다음에 하면 나오겠죠? 단면이차 모멘트도 금방 나오죠? 금방 나와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지, 이 값을. 자, 이 값을 알고 싶은데, 이게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DA지, 뭐, DA. 자, Q는 Y, DA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도심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Q를 먼저 구하려니까는 Y는 그냥 Y 집어넣으면 되고, DA는 DY 곱하기 요거 거리 하면 되죠. 이 거리는 그냥 X잖아, X. 그죠? X는, 또 이렇게 하면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기에다가 Y는 B 곱하기 가로치고 1-A제곱분의 X제곱, 콤마 X는 하고 엔터를 딱 치면 X에 대해서 계산기가 쫙 정리를 해주죠? 그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요거라는 거지. X는 A 루트 B분의 B-Y. B분의 B-Y 되는 거를 X에 저장을 했다 써먹어도 되고 있다고, 뭐 저장하는 법이나 이런 거 모르시면 이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고, 이거를 넣어도 되고, 이걸 저장했다고 해도 되고, 계산기에다가는 다 이게 곱하기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Y는 얘니까, 인티그랄, Y 곱하기 X니까, A 루트 B-Y의 B dy 하면 Q가 나오는 거고, A는 어떻게?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Y만 빼버리면 되는 거지, Y만. 그잖아요. Y만 빼면 돼. 그냥 그대로 Y만 빼고 카피해서 그냥 쓰면 되지, 뭐.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얘가 Q고, Y 곱하기 DA. 얘는, A는 D니까. Y 빼고 그냥 해서 계산기 딱 넣어버리면 그냥 답 나오는 거죠. 쉽잖아요. 내가 역학적 개념을 알고 뭐 적용을 해준다면. 40분까지 쉬고, 그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